네, 영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영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여름이 우리 영화 시장의 정말 성수기다, 명절과 함께. 그래서 올해는 대작이 4편이나 나왔는데 성적들이 어떨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엑시트의 성적이 좋네요. 네, 지금 뭐 개봉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제 기준으로 375만 명이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영화 성적들과 좀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할 듯 보이는데요. 나라 말싸미 같은 경우는 이제 93만에서 멈춰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같은 시기에 개봉해서 사자하고 아주 이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134만,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이제 흥행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엑시트 흥행세가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죠. 어제 이제 봉오동 전투까지 개봉을 마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4개의 대작이 다 개봉을 다 한 거예요. 개봉했고요. 이제 네. 다음 주 정도면 대략의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엑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밍 액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계속 건물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등산 액션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조정석 씨랑 이민아 씨가 등장해서 계속 질주하는 도심을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시원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 또 올라가야만 하는 20대 청춘의 초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구조 액션이 굉장히 교과서적이라서 네. 구급대원이 저대로 보고 학습을 하셔도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꽤 고증이 또 잘 돼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면에서 그런 좀 부분도. 화제를 끌고 있는 작품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 개봉 영화 이제 조금 뒤에 봉오동 전투도 보겠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애기 엄마지만 요즘에 애들이 방학이어서요. 좀 방학 때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까? 근데 제일 쉬운 게 사실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 아이들이 볼 만한 영화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대거 좀 소개해 주시죠. 개봉했습니다. 뭐 네. 요즘 말하자면 진짜 방학이에요. 왜냐하면 네. 학원까지도 방학을 하는 정말 성수기이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의 극장가에 고민이 큰 시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오히려 이제 아이들과 뭘 해야 되나 고민되실 때 네. 덥기 때문에 멀리 가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맞아요. 뭐 물론 여행 가고 피서 갈 수도 있지만 영화관에 굉장히 아이들과 함께 볼 만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했습니다. 우선 좀 소개해드릴 영화는 마이펫의 이중생활 2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개봉을 해서 1편에서 235만 명이라는 관객 수를 동원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이펫이라는 이 제목답게 내가 집에 없을 때 우리 강아지는 뭐 하고 지낼까? 그리고 주인이 없을 때 고양이는 뭐 하고 지낼까? 했는데 이들이 나름대로 서로 모임도 갖고 티타임도 하고 모험도 한다는, 그러니까 동물들이 모두 지각을 가지고 인격화돼서 살아있다라는 어떤 상상력을 가진 작품인데요. 기존 작품의 어떤 성공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만큼 탄탄한 팬층이 좀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앵그리버드 2 독수리 왕국의 침공이라는 작품은 앵그리버드 아시죠? 네. 바로 이제 우리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접근했던 바로 그 캐릭터인데 그 한 편의 스토리를 옮겨내서 캐릭터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의 귀여움으로 승부를 거는 작품이고요. 네. 북극에 사는 게 너무 지겨운 이 앵그리버드, 분노새와 화난 돼지들에게 싸움을 걸게 되는 그런 마지막 존재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이들과 함께 봐도 좋을 아주 좀 단순한 액션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더랜드 같은 경우에도 네. 비슷하게 이제 주토피아 마이펫의 이중 생활을 만들어준 감독의 작품으로서 8살 소녀 준이 상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마법 같은 말 그대로 원더랜드를 그리고 있어서 이 중에 어떤 작품을 골라보셔도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편이나 있으니까 네.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개봉을 했으니까 봉오동 전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이 영화 포스터가 정말 그 시대에 그 사진을 썼나? 그럴 정도였어요. 그 농담처럼 네. 그 배우들이 특별한 분장 없어도 당시 1929년 이때의 네. 어떤 독립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유해진 씨가 나오는 유해진 거죠? 씨도 등장하고 조호진 씨도 등장하고 류준열 씨도 상당히 좀 한국인의 표본 얼굴에 가까운 느낌이라 그런 농담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작비가 190억이나 들어간 상당한 대작입니다. 이 원신영 감독은 이전에 용의자라던가 액션 영화를 워낙 잘 찍는 감독으로 유명하고요. 이번에 또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전투라는 걸 단순히 뭐 고통과 눈물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고문 이런 이야기로 그려낸 게 아니라 우리 독립군에게 숨겨져 있던 어떤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가령 청산리 대첩 같은 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오동 전투는 저도 사실 잘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1920년 만세 운동 이후에 굉장히 오히려 더 폭압이 심해지고
독립군들이 위기에 몰리자 월광 추격대라는 아주 정예 부대가 이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제 추격을 시작했는데 되려 일본의 그 월광 추격대라는 엘리트 부대를 우리 독립군들이 무찌르는 역사를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이제 류준열 씨가 굉장히 질주하는 액션을 보여줘요. 산악지대를 아주 빠른 속도로 정말 비호처럼 날아다니는 액션들이 네. 관객들의 쾌감을 주고 또 이게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승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척박한 아날로그 전투를 통한 승리의 쾌감을 전달하는 데 과연 성공할 것인가라는 네. 게 좀 주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들의 진화를 오늘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좀 영화 속에서는 이 얘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요즘 들어서는 좀 달라졌다는 거죠? 네, 그 처음에 이제 1920년대 일제 강점기, 30년대, 40년대를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좀 고통스럽고 아픈 역사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점에서는 좀 패배의 역사를 다루다 보니 조금 이 시기를 거부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승리의 역사를 다루는 판타지를 좋아하잖아요. 네. 주인공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을 좀 카타르시스로 느끼고 싶어 했기 때문일 텐데 워낙에 이렇게 좀 슬픈 역사이다 보니까 관객들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영화계에서도 그 시기를 만드는 거 쉽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오히려 2015년 암살에서 육혈포라고 암살? 하기도 하죠. 네. 네, 이렇게 전투 장면과 그리고 게릴라전이 있는 아주 스펙터클한 시기로 대조명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뭐 밀정이랄지 오히려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 승리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게릴라전처럼 작은 전투에서 승리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한국 영화 특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들이 주목하는 시기로 이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또 일본과의 관계가 워낙 좋지 않아서 이런 영화들이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은 한 사람의 영웅보다 이런 영화들이 그냥 평범한 민중들의 맞습니다. 얘기를 다룬 네. 특히나 유관순 열사를 다룬 영화들이 이번에 또 그렇더라고요.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운동, 만세 운동이 이제 100주년이 됐기 때문에 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요. 올해 벌써 한거라는 작품도 있었고 말 그대로 유관순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여러 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제 독립투사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새롭게 인간학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들도 있고요. 그 무엇보다 이번 주 개봉하는 전 이제 김복동 영화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실존 인물이십니다. 2019년 올해 1월 28일 날 별세했으나 네. 이분은 일테면 위안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평화운동가이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어떤 민족주의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김복동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군복 제조 공장에 취업한다라는 것에 속아서 결국 위안부가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 같이 개봉하고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